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배달이라는 일이 위험한 일이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체력적으로도 고된 일이고 또 물리적으로 위험이 실제로 몸에 가해지는 일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1000만 원 벌기라는 컨텐츠를 진행하던 마지막 날 1000만 원을 이제 완성하는 날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운행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쇄골이 골절됐거든요. 지금 이제 쇄골이 부러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을 하다 보면 언제 어떤 식으로 생길지 모르는 위험에 본인의 몸을 노출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배달을 열심히 하면 잃게 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라이더이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또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월천이 가능한가? 제가 배달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시급 10,000원 벌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시급 10,000원을 벌기도 힘든데 월 1000만 원을 번다, 뭐 월 500을 번다,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보이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배달 일을 하면서 영상을 올리고 방송도 하고 하면서 다른 배달하시는 분들과의 접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그런 분들이 배달하시는 방식을 직접 보기도 하고 얼마나 버시나 이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본 분들 중에서 월 1000만 원 가까이 900만 원, 800만 원씩 꾸준하게 버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보니까 아침 9시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35만 원을 버실 때까지 퇴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콜이 많이 잡히는 날이 있고 적게 잡히는 날이 있으니까 35만 원을 벌 때까지 집에 안 간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더라고요. 한 분을 만났을 때는 그날 콜이 유독 적은 날이었거든요. 그런 날은 35만 원을 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타시더라고요. 9시에 나오셔가지고. 보통 숙련된 기사분들이 1시간에 배달할 수 있는 건수를 5건 정도라고 봐요. 배달이 많이 몰리는 시간은 그 6건, 7건까지 올라갈 수 있고, 적게 잡히는 시간은 뭐 3건, 4건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1시간에 5건씩 잡으면 되는데 한 콜당 3,500원에서 4,000원 정도라고 단가를 생각해봤을 때 하루에 80건, 75건 이렇게 해야 3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거잖아요. 대충 계산해봐도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거의 식사하고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일하시는 기사님들이 월 뭐 1000만 원 가까이 벌어가시는 분들이 아닐까,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한 분은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보고 싶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 또래셨는데, 그분도 20대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다가 실패 경험도 많이 하시고 배달을 시작하게 됐는데, 배달을 하면서 한번 극기를 경험해보고 싶다,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30만 원씩 꾸준하게 한 달을 배달해보자, 2달을 배달해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영업을 해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음식점이나 그런 가게를 차려보고 싶다,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 배달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러니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목표의식이 있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월 800 이상, 900 이상, 1000만 원 찍어보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배달하시는 분들은 진짜 배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아마 하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수익을 최근에 올렸었는데, 저는 아침에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출근을 해가지고 2시 반 정도까지 점심 피크라고 부르거든요. 일을 하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 시간에 영상을 만들고 4시 반에 다시 출근을 해서 4시 반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럼 보통 하루에 저는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일을 한 거였거든요. 하루 10시간 정도 일을 하면 딱 50건 정도를 배달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제가 일했던 지역 강남구, 송파구 그쪽은 전국에서 가장 콜이 많은 지역이라서 시간당 5건이 가능했던 것 같고,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게 많았어요. 최근에 계속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이렇게 기상 알림이 왔잖아요. 실제로 사람의 체온이 36.5도라는 그 평행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미 기온 자체가 36.5도를 넘어서 37도, 어떤 지역은 38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런 날씨에서 하루 종일 배달을 하다 보면은 체온이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헬멧을 쓰면은 헬멧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특히 머리가 많이 뜨거워지거든요. 머리가 뜨거운 상태에서 장시간 노출이 되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막 블랙아웃 증상이나 갑자기 사람이 퓨즈가 꺼져버린다거나, 저도 몇 번 그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은 게, 신호 대기를 하다가 앞에 신호가 바뀐 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멍해진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뒤에서 클락션을 올려도 감각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참 클락션을 올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출발을 하고, 그런 게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젊으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 더운 날씨에 조금 더 나이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배달의 민족에서 4일 동안 200건을 배달하면 얼마를 더 준다 이런 식의 미션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더울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행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냥 꾸역꾸역 배달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평상시에도 그렇게 타시는 분들이라면 적당히 데미지만 느끼고 그냥 일을 하시겠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안 타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 많이 위험할 수 있겠다. 멘탈이 사실 막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었긴 했는데 이야기하자면 배달 플랫폼에서 미션이라는 거를 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2시간에 10건을 배달하면 2만원 추가, 뭐 1시간에 5건을 배달하면 10,000원 추가 이런 식으로 미션이 있는데 이제 그런 미션을 수행할 때 총 10건을 배달을 해야 되는 경우면 앞에 9건은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계속 일감을 몰아줘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건을 수행해야만 그 미션이 완성이 되는데 마지막 한 건을 20분, 30분 동안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미션은 실패해서 그 미션 보상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보통 미션을 수행하시는 기사님들은 미션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불리한 거리를 가야 되거나 불리한 단가에서 배달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에도 그냥 배달을 하시거든요. 미션을 성공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미션 성공 직전까지 건수를 채웠는데 그 마지막 한도 건 때문에 미션을 실패시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알고리즘을 그렇게 짠 것 같아요. 이 배달기사가 이 마지막 건을 수행하면 단건에 대한 배달료가 막 2만원, 3만원짜리가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훨씬 더 싸게 배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학습된 알고리즘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하는데 왜냐면 마지막 몇 건을 남기고 미션을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정신적으로 좀 힘들죠. 왜냐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너무 불리한 조건에서 앞에 다 건수를 수행했는데 미션을 성공해야만 내가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시간 낭비했다, 헛수고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배달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 삶의 루틴이라는 게 배달을 중심으로 일을 중심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배달이 주 중에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루틴대로 배달을 하게 되는데 주중에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거나 뭐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거나 하는 게 좀 어려워지면서 주변 관계에 좀 소원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멈춰있는 동안에 현타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평생 해야 되는 고민이잖아요. 없을 수 없는 고민이라서 저는 그 고민이 항상 너무 무겁고 어쩔 때는 괴롭기도 했는데 배달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런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참 좋았어요. 또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그걸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고민이 생길 때 밖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이거나 뭔가 행동하는 시간으로 내 시간을 채워야 오히려 내가 몸을 움직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의미가 생겨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거를 배웠습니다.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제가 하던 일들은 내 땀을 돈으로 취하는 일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달 같은 경우는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루틴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내 시간을 쓴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땀을 얼만큼 흘려야 되고 또 100,000원을 벌기 위해서 얼만큼 흘려야 되고가 직관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이 큰 돈이구나, 100,000원이 큰 돈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그 10,000원의 무게, 100,000원의 무게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직접 땀을 흘려서 몇 개월간 돈을 벌어보니까 그 돈의 무게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껴 써야겠다. 돈 버는 게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매일 수익이 쌓이니까 내가 나가서 일한 만큼 어떤 날은 막 30만 원 넘게 버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막 20만 원 버는 날도 있고 그렇게 돈이 쌓이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다고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많이 배운 거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을 나가서 똑같은 일을 수행하고 똑같은 하루를 치우는 것으로서 몇 개월을 보낸 거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몇 개월을 살아봤다는 그 경험이 저한테는 훨씬 의미 있고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삶에 표면적으로는 배달기사 1명, 택배기사 1명, 경비원 1명,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 1명 다 그런 한 명 한 명이지만 근데 그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서사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 속에서의 생각이나 삶에 대한 어떤 자세나 철학이나 그런 서사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기록해야겠다. 내가 이제 내 철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하루를 기록하는 것들이 저를 정신적으로
훨씬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나는 그냥 배달기사 한 명이었지만 그 컨텐츠를 만들면서 그 배달기사 한 명이 만들어내는 마음속의 이야기들이나 서사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다른 일을 하게 돼도 그런 서사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 서사를 잘 기록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생각보다 보는 것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쉽지 않은 것 같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많이 있고,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해보는 게 좋겠다. 요새는 무슨 일을 해서 얼마 벌기, 무슨 일을 해서 얼마 벌기 이런 컨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 해보고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또 안 해보고도 간접적으로 해봤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배달이 저렇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실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일단 나가서 한 건이라도 하루라도 일단 나가서 일을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더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와닿는 게 있으실 거고, 집에서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좋은 거니까. 요새 특히 젊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머릿속에 생각은 너무 많은데 손발은 잘 움직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계획은 많이 세울 수 있고 의식은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 이거는 많이 약한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다른 생각을 갖다부터 더 붙이지 말고 그냥 해보는 거, 그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달이 저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데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었으면 그냥 해보세요. 걸어서라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돈이라는 주제는 엄청 무거운 주제잖아요.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은 주제고, 저는 아직 어리고, 그리고 제가 많은 돈을 벌어본 것도 아니고 배달기사로서 오래 일해본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돈에 대한 관념들 되게 얕은 수준이겠지만, 옛날부터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돈을 많이 벌면 뭐가 좋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을 못 찾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그런 것들은 느꼈어요. 이게 돈이 많으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고급 아파트에는 배달 오토바이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시스템도 거기 거주하시는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의해서 설계된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갑의 입장인 사람이 있고 을의 입장인 사람이 있는데, 을의 입장인 사람이 그 시스템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밖에 세워두고 이 무거운 상수병들을, 무거운 수박을 들고 단지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불합리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돈이 많으면 그 불합리함에 대한 비난이나 문제제기도 본인이 안 들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문제제기를 배달기사가 한다고 해도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 시스템 속에서 다른 일을 하는 을들, 경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부딪혀야 되잖아요. 경비원도 사실 그냥 이제 시스템 속에서 을이고 배달기사도 을인데, 돈이 많으면 그 시스템을 설계해놓고 을과 을끼리 전쟁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내가 편안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